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만 콕콕 찝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을 했죠. 네. 문 권한대행이 퇴임을 앞두고 어제 인하대학교 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탄핵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통합 이 두 단어인데요. 문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네. 그러면서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네.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보자. 그렇게 탄핵 선고문의 제목이 나왔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8대 0이 나온 배경을 설명을 한 거죠. 네. 문 권한대행은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나왔는데 관용과 자제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관용과 자제요. 네네.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는 게 우리의 판단, 그 헌재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문 권한대행은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같이 말을 했는데 야당도 비판을 했죠. 탄핵 선고문에서. 결정문에서 비판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한 게 서로 모순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를 판단을 한 건데 탄핵 소추는 그걸 뛰어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야당의 탄핵 소추는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래서 모순이 없다는 거죠. 모순이 네. 아니란 얘기군요.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고요.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관용과 자제에 대한 군더더기 없는 설명인데요. 문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퇴임사에서도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을 준수해야 우리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보도 그리고 국민의힘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보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요. 당을 비판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비상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그 국회에서 특정 언론사 이름을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다면서요. 공정 보도하고 균형적인 보도를 해달라. 우리 당을 비판하는 건 좋지만 같은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도 함께 비판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다 같이 비판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 기계적 중립을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건가요? 네. 권 원내대표는 이틀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그 개헌 관련 토론회 직후에 뉴스타파 여기자의 질문을 거부하면서 기자의 손목을 잡아챈 뒤에 끌고 가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맞아요. 이 언론사를 또 찌라시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언론사에 대한 그 비상 조치에 대해서는 비상 조치는 결국 정석의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국민들의 선택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실 보도와 공정 보도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석대로 하면 취재에 응하고 정석대로 하지 않으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박수민 원내대표의 네, 설명이군요. 이건. 네. 네. 비상 조치에 대한 설명인데 진실 보도와 공정 보도를 자신들이 판단하겠다. 약간 이런 오만함도 엿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최근 홍준표 경선 후보가 특정 언론사 기자의 질문을 회피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명태균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 아예 대꾸도 하지 않고 적대적 언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대선 후보들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 그러니까 박수민 원내대표의 말이에요. 대선 후보들께서 각자의 캐릭터와 각자의 비전, 소신을 가지고 투명하게 국민을 대하고 있다. 그것 자체로 봐달라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네. 난처하고 불리한 질문은 피하고 유리한 질문에는 답하는 게 비상한 조치인가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국민의힘이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네. 정치인들의 뭐
대언론관도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근절 그리고 반유대주의 척결을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한국인 한 명도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조교수로 재학 중인 한국인이 비자 취소가 돼서 귀국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지금 사진에 나오시는 전형송 교수라는 분이에요. 네. 미국 텍사스 휴스턴 언론에 따르면 그 휴스턴 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지난 13일 갑작스러운 비자 말소로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더 이상 강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네. 강의를 끝마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도 말을 했는데 대학 측은 전 교수가 다른 기관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발급받은 학생 비자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휴스턴대 SNS 레들에는 이런 인재를 잃는 건 대학의 손실이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미국이 다시 위대해졌나라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또 유학생과 연구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요. 진교수와 같은 비자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CNN 방송이 최근 90여 개 대학에서 600명 이상의 유학생과 교수진, 연구원들이 비자를 당했다고 이렇게 집계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문영배 권한대행의 말대로 관용과 자제가 정작 미국에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100% 공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